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설명회 진행을 맡은 공병권 전략 담임이자 학원 입시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면접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일단 수시는 다 잘 쓰셨나요? 네, 어제까지가 마감이었죠. 대부분은 이제 고3 학생이자 학부모일 텐데 쓰실 때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전형에 있나요? 우리가 뭐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있으면 보통 대부분은 종합에 이제 면접이 들어있죠.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했을 때, 아버님들이 생각했을 때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좀 말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서류만 통과하면 서류 등수가 이렇게 채워질 거 아니에요. 면접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3배수니까 사실 꼴찌 그러면은 내가 붙는 예를 들어서 6명 뽑는다. 그럼 18명을 뽑아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면접을 하면은 18등이 6등으로 올라가기가 쉽나 어렵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학생부가 막 여러 가지 칼질을 당했잖아요. 막 블라인드 뭐 처리를 한다. 너무 과한 건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면접의 중요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대학에서 이제 이 입학사정관들을 데리고 조사를 한 거죠. 너네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전형 요소들이 있는데 뭘 제일 중요하게 보니? 라고 했을 때 1등은 뭔가요?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 그러니까 이게 막 벗어날 수는 없어요. 종합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수학 성적이 안 되는데 수학과를 쓸 거야.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반대로 뭐 문과에서 내가 국제학부 쓸 거야. 그런데 영어가 막 70점, 60점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요거는 아마 서류를 통과하기도 조금 어렵게 될 건데, 어찌 됐건 그 서류를 통과하고 나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은 면접이라는 거예요. 면접이 왜 중요할까요? 어떤 걸 하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생기부를 쭉 읽고 얘 우리 학교 우리 학과에 맞을 것 같아 하고 뽑아놨단 말이에요. 뽑아놨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런 활동 해봤니? 이런 거 해서 뭘 느꼈니? 이런 걸 물어봐야지.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거 뒤로 갔네요. 네. 면접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재수능 면접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생기부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생기부 면접입니다. 근데 재시험 면접은 위에 써져 있는 저 학과들, 저 학교의 저 전형들은 재시험 면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재시문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재시문은 뭔가 하니 이런 겁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재시문 이런 걸 줘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읽기 싫다. 그쵸? 네.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에서는 실제로 이런 지문들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를 준 다음에 글을 쓰라고 해요. 1시간 반 동안. 뭐 나와 의견을 바탕으로 바에 대해서 반론을 하시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술이고, 그러면 이 제시문이란 건 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요거 줄 테니까 15분, 20분 동안 읽고 너 요런 의견에 대해서 말해봐. 그래서 가에서 말한 혼존성이란 게 다른 학문분야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되게 어려운 면접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5분, 20분 동안 읽은 다음에 이거 문제 풀어봐. 내 앞에서 설명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신문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만약에 재신문 면접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신문 문제를 과별로 다 다르게 냅니다. 화학과 가는데 화학 질문 해, 생명과학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문이 다 있어가지고 재시험 면접은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생기부니까, 생기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의 진위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 이거 진짜로 해봤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책을 읽었는데 너 그 책 읽어봤어? 그거 내용이 어땠어?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 교수가 쓴 경우도 있어요. 예, 그 교수가 책을 썼는데 애가 막 버벅거리고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 안 읽어봤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는 용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학업과 인성, 뭐 전공 이해와 전공 적합성인데 사실 제가 요새 봤을 때는 문과 쪽은 전공 적합성 질문이 조금 적습니다. 예,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좀 더 많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산과 환기에 뭐 산과 염기에 뭐 환원 반영 이런 거 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실험 했을 때 어땠어? 뭐가 잘못됐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서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산하고 염기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제 이런 게 전공 적합성에 관련되는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진위를 파악하면서 그 안에 네가 진짜로 이 활동을 했으면 이런 거 공부했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 확인하는 그런 예,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면접은 사실 연습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 엄청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말 기본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근데 단순하게 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합격선에 도달하는 거는 아니고 문장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런 대답을 해야지가 임기응변이 잘 되는 친구들이 사실 많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미리 이런 활동을 질문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이런 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난 이런 스토리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어느 정도 짜여놓고 그걸 말을 해봐야 돼요.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하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제공을 합니다. 질문을 제공하면 애들이 막 써와요. 그래서 그걸 말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써놓은 거를 이제 말 못하는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나름대로 써놓기는 했는데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 에피소드 준비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써보라고 한다면. 근데 물어보면은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제가 아이의 학생부를 보고 답안을 미리 만들어서 준 적도 있어요. 예전이긴 한데 그러면 더 못해요. 네, 아예 그걸 외우지도 이거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외우지도 못하고 외운 거에 다른 답변이 나왔을 때 완전 답변을 못하는 사실 그런 경험들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면접을 진행할 때는 사실 제가 답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만들어줘봐야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가 생기부를 엄청 읽어요. 그리고 엄마가 질문을 만들어주면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연습을 하잖아요. 몰라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사실 먼저 생각을 하고 이런 답변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거기에서 이런 논리적인 게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아마 다른 학원들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학교 선생님이든 뭐 입시 이렇게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어떤 답변을 만들어주면은 아이는 거의 100% 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표현력 같은 경우야 면접 들어가면 알아서 연습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안 한 친구들은 계속 어물쩡거리고 시선 못 맞추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좀 연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답이 있는 대화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면접을 답변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걸 만들라고 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주고 답변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라고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냥 말 맞추려고 스타라고 해요. 스타라고 하는데 처음에 상황 그러니까 저는 동아리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동아리 활동할 때 이런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 대부분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면 어떻게 대답해요? 친구들하고 이런 토론을 해봤는데 뭐 저는 찬성 입장이었고 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죠. 대부분은 그냥 친구들이랑 면접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을 교정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더 훌륭한 답변.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은 1학년 때 한 거라 막 이러고 그렇게 나와요. 초반에는. 그래서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동아리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시켜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는 뭐 찬성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 맡은 일까지 얘기한 거죠. 찬성의 입장에서 자료들을 뭐 인터넷에서 찾고 어디서 찾고 이런 자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근데 반대 입장을 들어보니까 요런 내용들이 저한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도로 어느 정도 정제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연대 기출인데 엄청 옛날 거예요. 연대가 요새는 다 제시문이기 때문에 옛날 건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옛날 거다 보니까 생기부 내용도 좀 범상치가 않아요. 학생부에 보니 영어 시간에 일반 언어학 강의책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언어학 강의가 고등학생이 읽을 만한 작품은 아니거든요. 고등학생이 읽어서 이해하고 소화 가능할 만한 게 아니라 저건 사실 대학에서 교재로 써도 어려워하는 건데 이제 어찌됐건 읽었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흥미가 생기죠. 이런 책을 읽고 왔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떤 내용? 너 그 내용 진짜 읽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책을 선택한 이유. 야, 이거는 일반 학생이 알기 어려운 책인데 넌 도대체 뭘 알고 이거를 고른 거니?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언어학에 대한 배운 점은 뭔가요? 너 진짜 그 책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 제대로 읽은 거 맞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고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적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생기부에서는. 예, 블록 코딩 프로그래밍 결과물을 여러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작품에 대한 질문 및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디버깅하는 작업을 완성해왔고 우수한 작품은 선정되었다. 자, 이렇게만 적혀 있을 때 제일 문제점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작품을 한 건지, 예, 얘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상도 받고 자기 열심히 했대.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건 도대체 무슨 작품을 만든 거야? 뭘 해봤니?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물어보면은 조금 이제 폼도 안 나고 너무 직접적이니까 코딩을 통해 그러니까 뭘 구현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이유 사실 학생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알아요? 그 학교에서 정해준 건데. 예.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걸 물어봄으로써 어떤 거예요? 너는 이게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니를 사실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작품, 야 네가 봤을 때 네가 왜 상 받은 것 같아? 너는 어떤 노력들을 했니? 이게 왜 다른 작품하고 갈라지는 거니? 이제 이런 거를 사실 물어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가장 어이없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 서울시립대 중국어 문화학과를 이제 면접을 보러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을 뭐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로그의 성질과 로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중국어 문화학과에서. 네. 저 황당했는데 이제 곰곰이 왜 그런 질문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기부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수원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맨 앞줄에 그걸 써주신 거예요. 아이가 로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네. 정말 넌 로그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근데 2학년 때 그 수학 선생님이 뭐 써줬는지도 모르는데 애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즉발적으로 대답. 사실 저 그 질문 준비도 못했거든요. 그 친구가 면접 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질문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다행히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던 친구여서 로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면접장 가서 정말 내가 준비도 못했던 전혀 뜬금없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도 좀 있는데 거기서 어버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면접이 총 몇 분이에요?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이 학생 지원 동기에 대해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10분 동안 지원 동기만 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쨌건 정해져 있거든요. 중간에 끊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되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질문 주시면 제가 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해도 한두 번은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나 이거 준비 못했으니까 다른 질문해. 그냥 이거예요. 네가 물어보고 싶은 거 더 물어봐. 사실 이 정도 자신감으로 면접을 임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어버버 하다가 한 30초, 40초가 지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다행인데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예, 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그건 안 되는 거다. 작년에 저희 반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간 친구가 있는데 다 끝나고 면접이 다 끝나고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했는데 거기서 운 거예요. 자기가 면접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예비 번호를 받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왜냐면 그 뒤로 더 번호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그 친구가 붙은 거지. 예. 그 친구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건 근데 또 운다고만 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예비 번호까지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운다고 해서 다 망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는 게 요새는 남학생 여학생을 안 가리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여학생들만 울었는데 이제 그 요새 말로 이제 애견남이라 그러죠. 네, 우리 남학생들도 애견남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미생물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동아리 활동. 이거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동아리 활동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데 흥미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면 그거 우리 대화의 기술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또 이게 남학생들이 잘 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걸 느꼈고 실험 중에 이게 안 물어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실험이 내 동아리 활동 전체를 물어봤지만 나는 이 실험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실험을 하면서 이런 걸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접관이 다음 질문 준비한 거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면접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왜? 질문할 걸 가로채가지고 제가 미리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생각했구나. 이거 정말 진심으로 이 활동들을 했구나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면접을 진행을 할 때는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만 10분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자기소개에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10분 동안 자기소개에도 붙어요. 물론 10분 동안 계속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겠지만 어쨌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갑작스런 질문할 거 내가 답변 못할 걸 질문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미리 자기가 생각한 걸 다 길게 말함으로써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질문을 막고 그런 것도 면접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학교마다 이런 면접 채점표가 있어요. 이건 성신여대라서 뭐 꼭 찍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진위 여부를 강조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은 단국대처럼 전공 적합성을 강조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저희는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런 학교들이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중요시하는지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고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냥 다르다는 것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전공을 지원을 해도 내가 A라는 학교에 지원하고 B 학교를 지원하면은 문제 양상이 달라져요. 어떤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기대 이 주변에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걔네는 활동한 것도 잘 안 물어봐요. 활동에서 나온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인 어떤 공학적인 그런 전공적인 질문을 하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학교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근방에 그냥 낮은 학교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3여대들이 있으면 여대들은 또 이 과기대랑은 다르게 활동한 거 위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특색이 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부모님들이나 캐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진위 여부가 제일 메인 그 다음이 전공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법학 쪽으로 생기부를 엄청 많이 써갖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기독교 학과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법학 쪽으로만 활동이 돼 있는데 기독교 학과에서는 도대체 뭘 물어볼까요? 근데 얘가 붙었거든요. 1차를 서류를 붙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실제로 그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안 했던 얘네는 어찌됐건 내 서류를 보고 지금 뽑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전공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쓴 애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러면은 활동 자체의 진위 여부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해요 실제로. 도대체 우리 학과 왜 지원했어요?
도대체 지금 보니까 법학을 지원한다고 되게 생기부가 그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 기독교학과에 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기독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지원했니? 종교가 혹시 기독교니? 그러니까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가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들이 있잖아요.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 쪽에서 파생된 법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독교적인 정신을 내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적인 신앙, 어떤 기독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법을 집행을 하는 이제 그런 답을 원했던 거죠. 기독교 학과에서는 제가 기독교의 신앙을 배워서 이런 법에 적용을 해서 저는 법 쪽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과가 전부 다 무슨 목사님 만들려고 만든 학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서 이런 신앙적인 철학을 지켜나가는 그런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사실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원서 쓰신 학부모님들, 뭐 학생들 중에서도 아마 나는 이런 과에 별로 관심이 사실 없었는데 성적 때문에 이런 학과를 썼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러니까 왜 붙었는지 몰랐는데 붙었는 생기부도 항상 나와요. 도대체 얘를 왜 붙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붙었어요.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화학에 대한 활동을 엄청 많이 했는데 뭐 물리천문학과를 쓴다라든지. 근데 붙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기부가 그 전공하고 완전히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성실성 아니면 공부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붙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너 왜 지원했어 정도는 이제 꼭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어쨌건 면접은 이렇다 보니까 생기부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 학생과 면접 문제를 제출하시는 선생님들 간의 어떤 그 티키타카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좀 면접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얘기 잘하는 친구들이 면접 잘하긴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 근데 됐어, 몰라 이제 이러면 전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 팁이라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불합격한다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 저는 8번 저게 참 항상 느끼는 건데 선생님들이 안 시켜서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 9번이 제일 많아요. 9번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른과의 대화, 눈을 마주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이게 단순히 뭐 요새 말하는 MBTI 가지고 I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대답에 자신이 없으니까 눈빛을 피한다라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죠. 면접관들은. 근데 실제로 자기가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하면 고개 깔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피해야 되는 거고 이거 면접 가서 폭소를 터뜨릴 일이 있을까요? 어쩌면 감정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친구가 이제 환경공학과 생기부도 환경공학과로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환경공학과를 쓰고 이제 면접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왜 지원했어요? 하는데 막 어버버 거리는 거예요. 답변을 준비했는데도 얘는 1, 2, 3학년을 다 환경공학과였는데 막 준비를 하면서 막 어버버 거려요. 그래서 야 이거 됐어 지금은 하지 말고 면접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 이과 왜 지원했어?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려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그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피아노가 치고 싶었대요.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미안하게도 끝까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환경공학과 쪽으로 1, 2, 3학년 생기부가 다 채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걔는 처음부터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쭉 해서 거기 있는 거 하나 끄집어내서 대답하면 되거든요. 나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환경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뇌관을 건드린 거죠. 사실 그걸 건드리지 말고 무미건조하게 그냥 차라리 외워서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연습해서 되냐? 정말 아쉽게도 이게 연습해서 안 돼요.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뭐 저희 한 번 할 때마다 10번씩 하거든요. 이틀 동안 10번을 하는데 10번 하는 내내 안 고쳐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외워서라도 가 하는데 보통 아쉬운 결과가 사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이제 하시게 될 때 뭐 학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다른 데 학교에서도 해주실 거고 다 이렇게 해줄 건데 그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랑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지원하는 게 맞니? 라고 먼저 감정을 좀 처리해 주시고 예, 그리고 나서 준비하시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 떨어지기 너무 쉬운 조건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르는 전공이었다 하더라도 전공에 대한 조사는 이제 좀 있어야죠. 내가 한 생기부 활동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까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뭐 면접 전후 문 밖에서 사실 면접 끝나고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은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지각이 사실 제일 크기는 한데 요새 그런 거 있어요. 면접 일자 겹치는 경우 있죠. 예, 면접 일자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원서 쓸 때 조절하기는 하거든요. 네, 수험 번호를 앞번호랑 뒷번호로 하면은 네, 오전 오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수험 번호 순서대로 면접 일자를 정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미 다 끝난 팁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래서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의를 봐줘서 면접 시간 다 끝나기 전까지 오기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꼭 그 시간이 맞춰서가 아니라 겹치는 경우. 그래서 만약에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셨다라고 하면은 학교 입학처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 일자를 지금 당장 안 밝히는 학교도 많거든요. 네, 1차 합격 나온 다음에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뒤에 1차 합격 면접 일정표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그 일정표를 보시면은 한 발표하고 3일 뒤에 면접을 본다라든지 그런 학교들도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발표가 난 다음에 네, 그때 꼭 입학처에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겹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각 학교별로의 꿀팁인데 별거 없습니다. 학업 소양, 교과목 수업에서 해당 과목 깊이 내용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에서 이런 활동을 아까 그 중어중문학과처럼 네, 중국어 문화학과처럼 이런 질문들 교과 너 이거 제대로 공부한 거 맞아?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라는 질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고 그거를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사정관의 명언이 있어요. 서울대를 들어올 정도의 학생들한테 인성을 점검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아서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그 면접 사례집에다가 학종 사례집에다가 올려놨어요. 어차피 서울대 오면 다 겸손해진대요. 그래서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그냥 일단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너 수업 진짜 이해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책에 관련된 거 서울대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많지 않으면은 사실 학종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 자신감 있는 태도. 저런 것도 보면 어때요? 고려대라고 하는 학교의 이미지가 좀 맞지 않아요? 팁을 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인재상이랑 사실 연결이 돼요.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다라는 게 학교 홈페이지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거 뭐예요? 자신감 있는 맞추신지.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선생님 뭐 이제 앞에 면접관이 뭘 물어봐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십시오. 근데 그런 게 먹힌다는 거죠. 여기도 어차피 뭐 사실 재시문 면접이라서 그런 건 없기는 하지만 그거 한 문제 못 풀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있다라는 거고요. 그냥 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흔히 하는 얘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국제학과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저는 국제학과를 가서 졸업을 해서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유엔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다 생각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특히 자기소개 같은 거 할 때는 저는 뭐 이 학과를 아까 기독교학과 예시 들으신 것처럼 기독교학과를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난 그 이후에 이렇게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너네 학교를 발판을 삼을 거야. 사실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때요?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어요. 환경 운동가가 되고 싶기 위해서 그 문과를 갈 거냐 이과를 갈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이과 쪽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구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꿈은 정책 연구가 문과 쪽이지만 얘가 공부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환경공학적인 어떤 설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친구가 원만하게 우리 학교에서 성장을 하면 이런 아웃풋을 낼 수 있구나. 뭐 거기까지 거창하게 생각하는 면접관은 사실 없지만 대부분은 다 반수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걸 아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어필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면접 1차에 붙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이 전공을 가서 이제 앞으로 뭘로 먹고 살 것인지 그걸 먼저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변을 하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이제 자소서 쓸 때요. 자소서 쓸 때 시절의 얘기인데 어떤 친구가 자소서에다가 자기는 공학 쪽을 가고 싶어서 3D 프린팅을 했대요. 3D 프린팅 업체에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 봤다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그 3D 프린팅 업체에 가는 길을 설명해 보라고 면접 질문을 한 거예요. 아는 업체였던 거죠.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잘 대답해서 실제로 가서 했던 거였어서 그 친구는 잘 대답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런 면접 요새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못 물어보게 돼 있고. 그래서 없기는 할 건데 그런 식의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인 거고요. 건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예요. 사실 질문 3개에서 4개 정도 하면은 많이 한 거고요.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면접 때 사실 끝까지 대답하는 게 좋아요. 5가지, 7가지인데 5가지, 7가지 질문을 끝까지 이어가는 면접관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대답하는데 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연습해요. 만약에 내용이 너무 없어요. 내용이 너무 없으면 말을 길게 느려서 천천히. 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건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뭐 요 정도에서 제가 지금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정도는 사실 괜찮잖아요. 사실 1분 이 정도만 말해도 1분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코칭을 해주기는 해요. 안 먹히긴 하는데 코칭은 다 합니다. 연습시키고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진로 희망이 일치하는가 물음표 돼 있잖아요. 일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봐요. 왜 최종적으로 이런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그럼 저는 1학년 때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요. 2학년 때는 생기부 있는 내용대로 1학년 때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2학기에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2학년 때는 관심사가 이렇게 바뀌어서 3학년 때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2학년 때 이과 과목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과 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니까 3학년 때 문과로 돌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을 쓸지 말지도 고민하기도 하지만 써서 붙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렇다고 거기다가 저 물리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문과로 돌렸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스토리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 하면서 제가 이과를 가고 싶어서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를 만들고 결국 대중들한테 각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남들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건데 만들어만 놓고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져서 찾아보다 보니까 경영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생기부에 이런 내용이 없죠. 누가 적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소서 같은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면접을 준비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생활 기록부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 있는 걸 한 번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리할 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한 활동을 물어보면은 기억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 1학년 때 이런 실험들을 했는데 어땠니? 제가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자기가 의도하고 주도적으로 이 실험 할 거야 해서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거 하자 그러면 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기부에 적힌 걸 보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네. 자기가 정말 애를 써서 한 수행평가도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건 대답 잘해요. 그런 건 준비 안 시켜도 잘합니다. 근데 이 학과에 어울리는 활동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원 실험 같은 거 어떻게 했어? 뭐 아세트산은 어떻게 분리했니? 그럼 제가 그런 거 했었나요? 이렇게 나온 게 안 되니까. 이제 만약에 면접이 준비를 한다 그러면 생기부를 싹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특에 있는 별거 안 되는 지수함수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그렇죠?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 맞춰져 있는 인재상 전공 커리큘럼을 이해하고 인재상이 은근히 중요합니다. 표현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예요. 총 정리는 이거죠. 모든 행동에 이야기를 담아야 되고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해야 되고 모든 답변에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이 근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기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위험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자신의 답변으로 채워야 되지만 웬만해선 생기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이과 과목 수강한 건 맞아. 그리고 그 사이에 문과로 돌리게 된 경위가 없을 뿐이지 이 팩트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과에서 문과로 돌렸네. 이건 생기부 보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뭘 좋아했고 이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거는 답변에 들어가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기록이 없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고교 생기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를 꼭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쨌건 이런 면접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게 다죠. 근데 사실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거 요새 생각만큼 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런 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학과를 지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물어보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생기부에 만들어 놓은 게 뭐였더라? 시스템 반도체랑 뭐 어쩌고저쩌고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너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자가 되고 싶니? 뭐 무슨 반도체 공학자가 되고 싶니? 너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은 사실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근황은 어떤 것 같아요? 같은 질문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준비는 하는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 하나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하실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학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직접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 앞에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10년 뒤 반도체 산업 전망 그러니까 이게 왜 물어보냐면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생기부에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뒤 반도체 전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 라고 하는 워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진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면접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요 포인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어떻게 기억할까요? 기억을 할 수 있나?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어떤 활동들, 활동 보고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킹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거 없어도 답변을 할 수 있죠. 보고서 내용이 뭔지 안 적혀 있잖아요, 생기부에. 전 보고서에는 긍정적이라고 적어놨는데 자기는 부정적이라고 새로 답변을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조사했으니까 사실 긍정적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활동 보고서가 꼭 필요하다는 X인 거예요. 근데 활동이 어떤 게 기억이 안 나면 머릿속에서 새롭게 구상을 해야 돼요. 근데 생기부를 잘 써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걸 느꼈다까지 적어주시거든요. 그럼 그 느꼈다까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답변이 갑자기 느낀 게 바뀌어버리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제공을 할 때 맨 처음에 공통 문제를 먼저 제공을 합니다. 뭐 자기소개라든지 지원 동기라든지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 이런 거를 먼저 보내드려요. 이제 답변을 이렇게 쓰죠. 이건 이제 작년에 했던 친구인데 네, 사회복지사를 희망한다고 이렇게 맨 처음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영어 영문학과를 지원하는 친구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그래서 너는 국제적 소양이 필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어인 영어에 대한 높은 이해. 실제로 영어 성적이 좋은 친구예요. 네. 네.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고 싶은데 니네 학과가 필요해. 난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공부해서 이런 거 하고 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도 오히려 좋은 답변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실제로 영어 영문학과에 붙었어요. 실제로 합격을 한 친구고 이런 질문들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지원 동기는 뭐야? 똑같은 질문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이러니까 지원할 거야? 난 니네 학과가 이런 게 필요해. 네, 여기에서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학교 학과에 커리큘럼을 찾아서 1학년 때는 이걸 배울 거고 2학년 때는 이걸 배울 거고 3학년 때 이 수업을 들을 거예요 라고 적어온 친구가 있는데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커리큘럼은 대학에서 매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업 들을 거예요 라고 찾아온 정성은 보겠죠. 찾아오고 준비한 정성은 보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광범위한 측면에서 뭐 1학년 때는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으면 좋겠고 2학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이런 거 배워서 저는 이런 거 할 거예요 라고 조금 더 편하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 수업을 듣고 2학년 때 이 수업을 듣고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가 할 말 없으니까 말을 늘려가지고 준비를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근데 꼭 면접 이제 준비시키면은 그렇게 써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할 말을 많이 못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생기부 관련된 문제. 아까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실제로 생기부에서 한 활동들을 저희가 다 읽어보고 문제를 냅니다. 영어 영문학과에 맞춰서. 자, 영어 러시아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딱 이것만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사실 외고 친구예요. 네, 영어 러시아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답변 못 했죠. 환경과 통계 개념을 해서 사회복지 통계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적 사고가 언어 영역을 도마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활동한 건 있는데 그걸 영어 영문학하고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 어차피 질문에 안 나오기는 했어요. 이런 거 다 준비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주셨을 때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 질문이 뭐랑 연결이 되는 거지? 이 질문이 어떤 거랑 내 어떤 활동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지원 동기 어떤 거랑 연결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은 계속 하면서 답변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답변을 잘 그래도 써놓은 편에 속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면접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물어보고 코멘트 수정해주고. 근데 수정해줄 때 완전 내용 바꾸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더 만들어 보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놓고 연습합니다. 네. 그러니까 태도적인 면들 다 하나씩 체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보시다시피 저희도 10분에서 15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 답변 여부를 이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학생이 집에 가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영상 촬영까지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내주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영상은 찍을 수 없다. 뭐 인정은 합니다. 저도 영상 찍히는 게 뭐 좋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는데 이 피드백을 본인 영상을 보면서 사실 봐야지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상은 찍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답변을 정리할 시간을 줘요. 근데 이때 이 답변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질문 이런 질문 할 거야 라고 먼저 또 얘기를 해요.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그 답변 가지고 질문을 준비를 하죠. 그렇게 2번, 3번, 5번 정도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젠 질문 안 줄 거야. 내가 랜덤으로 질문을 낼 거니까 답변 준비해 생각해 와.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랜덤으로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답변 미리 주잖아요. 그럼 그걸 막 외워와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그 순간부터 대답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면접을 딱 멈추고 너 외워서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외워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스토리. 근데 그게 이제 되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지만 될 때까지 일단 연습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왔던 거네요. 또 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그 1차랑 그 설명 드릴 거거든요. 1차 발표 날이랑 면접 일정이랑 그다음 저희 학원에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되실 때 사실 시간 갭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1차 발표가 너무 늦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늦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어찌됐건 등록하시고 나면은 2주 전에는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면접 시작하기 2주 전. 그래야지 저희가 읽어보고 문제를 만든 다음에 최소 1주 전까지 문제를 학생의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1주 동안 학생은 답변을 막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와서 2시간씩 2번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가상 면접 진행하고 거기서 바로 피드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나트남이 이렇게 납니다. 저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략 담임 선생님이자 컨설턴트인 분들이 총 8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4팀을 돌릴 수가 있고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요거는 근데 다 브로셔에 있는데 사진 찍으실 필요는 네, 브로셔에 있어서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기부 면접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따로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10월 여기 보세요. 면접이 명지대학교 10월 25일이잖아요. 발표가 21일이에요. 실질적으로 4일 만에 갑자기 1차 합격했으니까 면접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이미 늦어버리죠. 근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2주 전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저희가 질문 주고 한 번 연습했어요. 한 번 연습했는데 다음날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회가 기본으로 진행이 됐을 때 1회 1차 합격 발표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회분은 뭐 어쩔 수 없이 환불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앞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쩔 수 없고 이게 저희가 항상 늘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일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일정이나 1차 합격날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능 전에 있는 학교들은 이렇게 하는데 제일 문제가 어딜까요? 수능 다다음 날 보는 이 학교들. 그래도 10월 7일 날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저는 수능 안 봅니다. 하는 학생도 분명 존재하죠. 사실 학종 쓰는 학생들 중에는 수능 안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넣어놓기만 하지 나는 뭐 준비 안 한다. 뭐 그런 학생들은 수능 전에 불러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14일 날 그냥 2회를 한 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면접 준비를 크게 하지 못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저도 면접 문제를 일주일 전에 주고 그냥 수능 준비하고 수능 끝나자마자 너는 술 먹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이거 준비해라. 아니면 가서 애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붙었으면 1차를 붙었으면 그건 있죠. 수능을 잘 봤으면 안 와도 된다. 수능을 잘 봤으면 안 와도 되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접수 마감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합격 발표 전에 저희가 받아야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혀있는 그 브로셔에 적혀있는 학교들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뭐 특수한 간호학과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대학들 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냥 학교 네임은 조금 이렇게 낮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서대라든지 아니면 뭐 신한대라든지 이 주변의 학교들 간호학과 뭐 성서대라든지 면접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학교들은 사실 면접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정해져 있고 그냥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이렇게 준비된 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생기부를 읽고 그다음 학교에 대해서 찾아봐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사실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 원래 동국대 말고 한 학교가 더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더라고요 제일. 그래서 12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논술이랑 면접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3주가 남아 있으면 아이들은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수능 끝나고 바로 준비하는 경우는 없죠. 네, 없어요. 바로 그 전주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일정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까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브로셔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셔에 있는 학교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적에 따라서 그 지방 국립대를 지원하시고 면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신다면은 여기 명단에는 없지만 지방 국립대까지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거기들은 다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신청서 필요하시면 하시고. 그래서 오늘 뭐 면접 사실 여기서 몇 분이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면접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고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